소변이 별로 안 차는데도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고, 소변이 마려울 때 막 급하고, 심한 경우에는 마려우면서 못 참고 소변을 지리는 증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화가 되면서 이런 방광 근육이 변하면서 증상이 발생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을 가진 남성분한테도 올 수가 있는데요, 전립선으로 인해서 요도가 막히면서 방광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런 방광 근육이 예민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변을 많이 차지도 않았는데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고, 심하면은 지리는 증상이 있어서 소아 비뇨기과에 오기도 합니다. 소변을 참고 있을 때는 수축을 하지 말고 잘 이완이 돼서 소변 마려운 것도 느끼지 말아야 되고, 화장실 가기 전에는 수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이제 수축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방광에 비정상적인 수축을 억제시켜주는 약물을 써야 합니다. 방광을 수축시킬 때는 부교감 신경이라는 신경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절박성 요실금에는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는 항콜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항콜린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베시케어나 비우피 같은 약물이고요. 그 외에는 토비에즈, 라이리넬 이런 약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방광의 그런 이제 비정상적인 수축을 억제하는 기전은 똑같은데요, 부작용이 어떤 약은 조금 변비가 덜하고 어떤 약은 좀 입마름이 덜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약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항콜린제라는 게 이 신경이 다른 데도 있다 보니까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안압이 높은 녹내장이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항콜린제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 그런 약물과도 좀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약을 드시고 많이 졸린다거나 변비가 심해진다거나 그러면은 약을 좀 바꾸거나 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뇨기과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드시는 약물을 다 확인을 하고요, 환자분의 이제 다른 지병을 다 확인을 해서 부작용이 없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용량을 조절을 해드리는데요, 요실금 증상이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예전보다 훨씬 좀 드세게는 할 수가 있으니까 약을 잘 조절해서 드시게 되면 되고요. 항콜린제 외에도 방광을 이완시켜주는 베타 수용체를 항진시키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베타미가라는 약이고요. 그 외에 또 비슷한 약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입마름이라든가 변비 같은 부작용이 적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감신경에도 작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심장이라든가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써본 바로는 그런 부작용이 크지는 않아요. 혈압이 너무 조절이 안 된다거나 뭐 부정맥이 너무 심해서 뭐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면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어떤 약을 먼저 쓸지는 전문의 선생님에 따라 다 틀리고요. 대부분 복합적으로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약을 같이 섞는 거죠. 한 가지 약만 쓰면은 용량이 과해지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약이 기본적으로 방광의 수축이라든가 이완을 계속 조절을 해주는 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방광 자체의 근육을 뭐 다시 회복시켜 준다거나 그런 약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드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 용량을 너무 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맞는 약을 너무 과하지 않게 처방을 받으셔서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부작용이 있어서 도저히 복용을 하실 수가 없다 그러면은 약을 좀 끊었다가 다시 복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을 당장 계속 그렇게 드시기 원치 않으신다 하더라도 갖고 계시다가 어디 외출을 하신다거나 어디 멀리 가신다거나 그럴 때만 복용하셔도 되니까요, 부담 없이 좀 처방을 받아서 나에게 맞는 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커피나 술 같은 게 아무래도 방광을 자극하기도 하고 또 이뇨작용이 있어서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는 게 좋은데 커피 한 잔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너무 짜거나 맵거나 이런 음식을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방광염에 또 크랜베리 주스가 좋다 연구가 있기 때문에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밤에 너무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경우에는 6시 이후로는 물이나 과일이나 국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대신 또 너무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가 올 수도 있고 우리 몸에 노폐물을 또 걸러주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낮에는 물을 좀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은데요, 너무 차가운 물은 또 방광을 자극할 수 있고요, 뜨거운 물도 이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서 미지근한 물을 권장을 합니다.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다거나 반대로 또 소변이 안 마려운데 자꾸 미리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더 안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 소변을 찼을 때 이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